자, 문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팀 과장인 윤서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89년생이고요. 사원 등록, 그 다음에 수당공제 등록,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 원전징수 인상 신고서 총 4가지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한편 윤서준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로서 최초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며 매월 급여자료 입력에 반영한 것으로 가정을 한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청사항이 4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4개를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원천징수에 자 클릭을 하고 자 1번 사원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김중도밖에 없죠. 그래서 윤서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도는 게다가 퇴사까지 했네요. 보니까. 그 다음 문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윤서준이고요. 101번 윤서준. 자, 89년 6월 30일 1123 453입니다. 저랑 나이가 같네요. 89년생.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는 문제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입사일은 22년도 4월 15일이랍니다. 취업을 늦게 하셨나?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윤서준 요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 명세에 보시면은 부양가족으로 이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부양가족에 보시면은 배우자 이윤아하고 그 다음에 윤아준 요렇게 있는데 예쁜 아들님이 태어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관계는 배우자 이윤아로 해주고요. 자, 90년생입니다. 자, 배우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녀 윤아준입니다. 자, 2세 이사, 나이는 2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도의 소득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공제 대상은 다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윤서준 혼자서 외벌이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사실 이제 요 나이대가 되면은 사실 이제 애를 봐주실 분이 이제 없으면은 이제 배우자 혼자서 이제 애를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제 자녀가 이렇게 이제 1명 있고 그다음 2명 있고 이러면은 사실 이제 윤서준이 돈을 잘 번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키울만 하긴 하는데, 진짜 요새 세상이 진짜 너무 힘듭니다, 진짜로. 그래서 참 이 현실적인 상황이 솔직히 너무 힘들긴 해요. 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추가사항 한번 보도록 할까요? 추가사항에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게, 윤서준은 중소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예요. 왜냐? 만 34세 이하까지가 청년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부양가족 명세에서는 윤서준이 만으로 33세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소득자 취업 감면이 되고요. 그래서 추가사항에 자, 여기를 클릭을 해서 여기를 한번 적어주면 돼요.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로 해주고요. 감면 기간은 언제 하냐면은 그 소득세 감면 최초이기 때문에 내가 입사한 날부터 신청하면 돼요. 입사 날이 언제 하면은 2022년 1월 5일이고요. 그러니까 5년이니까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손으로 세는 거 쪽팔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2027년도 항상 말일이 1월 말까지 적용을 해주고요. 90%이고요. 급여 입력을 해줍니다. 왜냐? 문제에서는 급여 입력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좀 여러분들 실무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는 대상자가 청년뿐만이 아니에요. 청년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는 경력 단절 여성, 경단녀도 해당이 되고요. 근데 사실 경단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직장에서 3년인가 5년인가 넘어가면 경력 단절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면 여부가 있어요. 근데 증명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대체로 할 수 있으면 하면 저는 추천드리는 바인 거고, 그럼 세 번째는 60세 이상의 장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애인. 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윤서준 같은 경우에는 최초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뜻은 뭐냐? 그전 회사를 다녔었는데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를 안 했다는 셈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처음 직장 다닐 걸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급여 입력으로 하는데 사실 요거는 솔직히 제가 추천드리는 바가 뭐냐면은 급여 입력보다는 연말 입력이 가장 유리해요.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는 연말 입력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급여 입력을 한다면은요, 한 달에 한 번씩 빠지는 그 이제 소득세 등이 10%만 내가 내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연말정산에서 연봉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뱉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급여 입력으로 돼 있지만 저는 실무에서는 연말 입력으로 하는 걸 더 추천드리는 바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참고로 그냥 알아만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대한 내용은 이렇게 이제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급여자료 입력. 자, 클릭합니다. 자, 입력을 하자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급여자료 입력이 자 존재를 하는데, 보시면은 요 4가지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자료 입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당 등록 시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부로 표시하고 월정액 여부와 통상임금 여부는 무시한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것에 대한 보조금이다. 별도 여비는 안 준답니다. 그럼 비과세가 되는 거죠. 회사에서 돈 따로 줘요 안 줘요 했을 때 안 줘요 이러면은 비과세인 거예요.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인 거고, 그 다음에 3번째, 회사는 매월 정액 10대를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현물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정액으로 식대는 주고 있는데 현물 식사는 제공 안 한다는 거는요, 법인카드 줄 테니 밥 먹으러 가라 이런 건 안 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조금 줄 테니까 그걸로 해서 먹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그 다음에 국외근로 수당은 중국에 소지한 지점에 발급받아 근무함으로써 발생된 근로소득이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과세예요. 왜냐? 국외 근로수당이니까. 국외 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100만원만큼은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3개 다 비과세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당공제 자 클릭합니다. 수당공제 클릭하시면은 일단 안 쓰는 거는 부로 할게요. 그래서 각종 수당은 다 부로 해주고,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국외 근로수당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M01로 비과세 잡아줍니다. 자, 100만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 표시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럼 기속 연월일은 언제냐면은 7월이니까 지급은 7월 25일로 돼 있어요. 자, 감면료 90% 돼 있죠. 자, 요거 제가 다시 설정할게요. 100%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아, 요거예요. 소수 100%. 참 제가 잘못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은 선생님 국외근로 수당이 안 뜨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국외근로 수당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국외근로 수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수당공제에서는 이제 등록은 되는데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사원 등록에 이분이 국외인지 그거를 등록을 해줘야 돼요. 등록을 해줘야 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당공제에서 이제 국외를 이제 등록을 해줍니다. 비과세로. 그러면은 이제 뜰 거예요. 그런데 이 절차가 지금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그 사원 등록에 국외 눌러놓고 다시 줘야 하면 되지 않아요? 안 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자, 그래서 안 뜨는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K랩에 사원 등록에 자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럼 윤서준에 보시면은요, 이제 국외근로 수당이 있잖아요. 국외근로 수당에 대해서 여기 7번 란 국외근로 수당을 제공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몇 번 할 거냐면은 1번. 우리 원영호선하고 그거 건설 근로자 알잖아요. 이 사람은 중국 소재 근로를 하고 있으니까 100만원만큼 비과세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번으로 잡아줘요. 그러고 나서 나가요. 나가고 다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조회를 한번 해봐요. 뜨네. 뜨네요. 예전에 안 떴었는데. 뜨네요. 뜨는데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안 뜬다고 얘기했는데 뜨네요. 일단 뜨고, 예전에 안 떴었거든요. 안 뜨고 그 다음에 다시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과세인지 비과세 되는지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급에 450만원, 그 다음 10대 2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30만원, 국외근로 수당 100만원 이렇게 넣어줘요. 되네? 이 프로그램이 이게 23년도 들어가면서 수정이 됐나 보네요. 예전에는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외근로 수당을 만약에 입력을 해놨는데 만약에 이게 비과세로 안 뜨잖아요. 비과세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요, 삭제하고 새로 등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비과세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제 프로그램이 23년도 1월 3일자로 이제 최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게 또 버그가 또 수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같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은 식대가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그 다음에 국외근로 수당 합쳐서 130만원 이렇게 이제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대보험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고용보험료 42,300원 요거 자동으로 반영될 때 이 금액이 맞아야 돼요. 근데 틀린다 하면은 과세 비과세 부분을 어디가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요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요, 국외근로 수당 때문에 분명히 다 망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점이 통으로 잘렸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당시 시험 치신 분들은 좀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소득세는 21,4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소득세 금액이 감면율을 90%만큼 적용했잖아요. 원래 생으로 하려면은요, 원래 이거 감면율을 적용 안 했을 때는 이 금액이 돼야 돼. 214,100원. 원래 이 정도 금액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급여받을 때에서 뺀다고 하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되는 거고, 이분은 100% 뱉어내야 됩니다. 100% 뱉어내야 돼요. 일단. 왜냐면은 이거는 자료가,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는데 돈 쓰는 금액이 적으면은 이분 연말정산 때 전 100% 뱉어낸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연말 적용으로 바꿔주면 또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급여 입력에 반영되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그렇게 해주면 되고, 실무에서는 웬만하면은 연말 반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 유리해요. 자, 요렇게 하면은 6점이 되고요. 이제 저는 4-2번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